그런가요? 네. 그러면 토니엔가이 여기서 되게 가깝습니다. 바로 여기 코앞에요. 예, 걸어서 3분. 걸어서 5분. 예. 빨리 걸으면 3분. 예. 바로 요 앞에요. 가시면 기자들이 지금 진치고 있어요. 안쪽에. 토니엔가이가 결국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제가 청담동에다가 벙커를 자리 잡은 겁니다. 이 근처에 다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예, 청담동에 뭐. 요 바로 앞에 미용실은 네. 최순득, 장시호 네. 10년 동안 머리한 사람. 단골. 예, 바로 요 앞에. 토니엔가이 말고 딴 데가 네, 또 딴 있어요. 예. 더 아니, 고급진데. 거기는 더 고급진데. 아니 우리 벙커에 밥을 대놓고 먹는 그 미용실이에요. 그 원장이. 예. 근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몰랐다. 그냥 졸분 줄 알았다. 예.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졸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몰랐다. 예. 하는 걸 최근에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게 쉽지 않죠, 말하기가. 제가 그 미용실 찾았을 때는 예. 한번 그러니까 종편이나 이런 매체들이 한번 거쳐갔을 때예요. 그런데 미용실을요? 근데 네. 거기서 못 잡은 거야 그러면은? 네, 못 잡은 거죠. 근데 거쳐갔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뭐 한겨레는 특별하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얘기 그쪽에서는 어떻게 취재를 하냐면 정말 공격적으로 취재를 해요. 그쪽이라는 게 종편에서. 그래서 막 들이대는 거예요. 막 들이대고 무슨 말을 하면 편집을 해요. 그래서 지네 필요한 말 따서 쓰고. 그렇죠. 그거에 정 원장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예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럼 당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당했죠. 그래서 종편에서 훑고 갔다 그러잖아요. 훑고 갔어요. 그래서 한번 훑고 갔어요. 이미. 네. 그러면 그게 상당히 그 안에서 이 제보가 돈 제보네. 그러니까. 세월호 날에 머리를 만졌다는 제보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보라기보다 세월호 날에 관심을 가질 만큼의 어떤 제보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은 주어가 최순실이면 최순실의 단골 미용실이므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옷뿐만 아니라 헤어도 최순실이 소개해줘서 했다. 이 야마예요. 종편에서 손을 댄 거는. 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이 정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머리를 만지면서 어떤 관계냐, 그렇지, 무슨 혜택을 받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핀트가 빗나갔구나. 그래서 이제 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의식이 있냐면 나는 자수성가했다, 나는 떳떳하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일만 충실하고 싶다 이게 강해서 그렇게 한번 거쳐가니까 상처가 엄청 났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처음 노출돼 본 적도 없었고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자들 처음에 왔을 때는 차도 주고 최소한 앉아있게는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취재를 들어오고 자기를 괴롭히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인간은 4월 16일 내가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왔구나. 딱 그것만 저는 오로지 딱 그거 한마디 네라고 대답하는 거 딱 하나만 하면 되니까요. 이미 제보는 상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보는 아주 간단했고요. 주변 취재를 했죠. 근데 이 사람 그런 얘기를 좀 해봐. 청와대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 토니엔가이 스텝들을 취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스텝들이 피해볼 것 같은데 스텝을 취재한 건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정 원장의 이 어떻게 패턴을 움직이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동선을 그 패턴을 잘 아는 사람들이 청와대에도 있고 새누리당에도 있어요. 새누리당에도 있고 미용업계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머리를 만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엄청난 그렇죠. 베너핏이 자기 사업에 있어서 그렇죠. 주치의 같은 거죠. 그래서 주변 미용업계도 그렇고 항상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의 머리를 만진다는 거는 대통령이 가장 가깝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고리 권력일 수 있고 머리를 만지면서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니까 공천의 문제라든지 무슨 이권의 문제라든지 그럼 머리 만지는 사람하고는 아주 친밀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뭐 알려진 얘기니까요. 남편이 그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남편한테 몰리는 사람보다 이 정 원장한테 몰리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어떤 공식석상에서. 사람들이 여기 대통령 머리를 만지는 걸 알고.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뭐 생각뿐만 아니고 행동을 한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정 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05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래서 마음을 줬다고 봐야죠. 이거를 12년을 만진 거네, 머리를.
그래서 아마 4월 16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것 같아요. 아니 샴푸도 지가 계속 쓰던 거 써야 된다고 단종된 샴푸를 막 찾아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자기한테 다가올 때 동선을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정봉주 의원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똑같잖아요. 예. 근데 이 동선을 어겼다고 누군가를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머리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고 아니면 어떤 시간에 어떻게 움직였고를 알면 세월호 때도 알 수 있겠다라고 사실 유추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시 15분에 공개 속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공개 속상이 나타날 때 무조건 머리를 해요. 이 정원장이.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거 당시에 실핀 10개 정도로 자기가 머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 머리는 혼자 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4월 16일로 포커싱만 한다면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보를 갖고 있었던 기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보도하기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기자가. 예,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그 미용실에 종편이 왔다 가는 거 빼놓고. 한번 쑥 훑어가고.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4월 16일 당일날 제보는 거의 학 기자한테만 독점으로 왔는데 사실 제가 뭐 며칠 동안 한 거는 전혀 힘들지 않았던 게 뭐냐면 오로지 세월호 420분 중에 세월호의 7시간 그러니까 대통령의 7시간 중에 그 머리를 한 시간 90분 이거를 밝혀내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형태가 어땠느냐 뭐 이런 건 사실 관심이 없었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설명을 했고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거 하나고 사실 가정은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일부 공개를 하는 건데 사실 올림머리를 한 거가 주 목적은 아니다. 내가 알고 싶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알고 싶은 게 따로 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상태가 어땠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해달라. 왜냐하면 머리를 만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 이건 피부 포함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말 보고를 받았는지. 저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합리적 추론입니다. 뭐 제가 확인한 바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받았을 것 같지가 않아요. 보고를 받아놓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보고를 받았는지 90분 동안. 그리고 그 태도는 어땠는지. 그 90분이라는 시간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화 지시도 전화를 받은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전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앞에 TV는 켜져 있었는지 뭐 등등 사실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건 얘기를 절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다고. 뭘 알고 있는 건 있네. 사실 제가 이 취재하면서 저희 TF 팀장이 빠지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차피 얘기 안 한다. 근데 제가 팀장한테 좀 고집을 피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저한테 말한 적도 없고 촉이 왔구나. 그냥 눈빛을 보면 뭔가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알고 싶었던 게 올림머리는 아니었고 정말 우리가 궁금해한 거 대통령의 상태. 상태가 어땠는지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소문의 일부라도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대했는지 90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싶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이후에도 며칠 동안 더 찾아갔거든요. 그걸 좀 설득을 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아마 이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언론에 나온 올림머리 한 건 맞다 이렇게. 그것도 맞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 기자가 뭐라 물으니까 제가 쓴 기사를 거의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랩처럼 빠르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줄여서. 첫 번째 정오에 연락을 받고 들어간 게 맞느냐. 두 번째 올림머리를 보통 때처럼 한 게 맞느냐. 보통 때라 하면 1시간 반.
핵심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오에 들어갔고 그걸 얘기했습니다. 뭐 이건 뻔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오에 연락을 받고 출발을 해서 1시 정도 1시 여간까지 들어가서 90분에 머리를 한 것.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쓰겠다. 혹시나 피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제 본뜻이 아니고 죄송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이 말을 하는 상황은 뭐 이렇게 뭐 기자니까 뭐 이렇게 따로 만나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랩처럼 마지막으로 막 쏟아내고. 전 목소리도 크게. 왜냐면 데스크에 계신 분들도 좀 들으시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시라고. 그리고 원장의 태도도 좀 보시라고. 이렇게 좀 크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짧게 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 못 하시지만 이 얘기를 했죠. 청와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특검은 7시간을 조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출석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저한테 얘기하신 거 말고 더 이것과 관련돼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닫히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그땐 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라 그땐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저는 이제 확신을 했죠. 이분은 언론에 대한 불신은 있고 다만 특검이나 이렇게 좀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는 이 진실을 좀 이야기할 만한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좀 확언을 해서 그때 이제 바로 기사화하려고 마음 먹은 거죠. 그 왜 특검이나 이런 데서는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언론에 대한 불신이 물론 이제 JTBC 같은 경우에는 뭐 촛불 나가면 굉장히 환영을 받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막 밀어내고 그러시지 않는 상황인데 대체로 언론에 대한 물론 경향도 마찬가지고요. 대체로 언론에 대한 불신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시달렸다고 생각하겠지, 자기가.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 이 원장이. 예. 뭐 그래서 이 원장 포함해서 아마 그 스태프들 전체가 다 그렇죠. 그리고 좀 굉장히 조심하고요. 그리고 샵의 원칙 중에 하나가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최순실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원장이 말고 스태프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취재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최순실보다 사실 세월호가 궁금하고 예. 아이들이 그렇게 생떼같이 갔는데 진실도 2년 동안 모르고 있어서 사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제 말을 들은 분은 좀 분위기가 변했어요. 네, 분위기가 좀 변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막 이렇게 선정적인 관심으로 접근하는 기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그때는 좀 받았겠네. 예. 이렇게 됐어서 본인들도 아마 본인들끼리는 좀 이야기를 좀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그 세월호에 대해 취재한다는 걸 알면서부터는 그분들께 다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분위기 좀 부드러워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7시간 동안 네. 결국은 뭐 다른 의원을 통해서 청와대에도 외부인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했다가 뭐 20분인지 30분이 했다가 결국은 3시 22분서부터 4시 47분. 그러니까 이제 75분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85분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예. 둘 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에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렇게 됐다라고 최규일 의원이 이제 얘기한 최규일 거죠. 의원이 보도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청와대에서는 그보다 10분 또 줄여서 얘기했어요. 75분이라고. 처음에 20분이었다가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 해명한 거는 60분 들어가 있었고 20분 머리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시간 가량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85분이라고 얘기했다가 85분이라는 입장이 나오니까 75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실 전 답답한 게 청와대가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자료로 공개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의혹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3시 22분 말고 이런 거 아니에요. 12시에 전화가 와서 12시 전화 와서 갔는데 가고 나서도 3시간 동안 머리에 접근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3시간 동안도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머리를 만질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 시차 때문에 뭐 졸려갖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잠이 들깨갖고 그랬는지 다른 좋은 약을 맞고 있었든지. 예. 그래서 그 앞에는 무슨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시 반 전화를
그 해경 본부하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상황과 3시 22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정확하게 3시간 5시간이거든요. 5시간, 예. 이 5시간에 대한 행적은 없고 그 끝 마무리 뒤에 85분 내지 75분 내지 85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마리는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머리가 그 몽두남발이 돼 있던 흐트러져 있던 어쨌든 머리를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끝에 있는 머리를 만지는 상황이 한겨레에 포착이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머리 만지는 상황만 이야기하면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오후 1시부터 수색이 시작이 돼요. 예. 그리고 그렇죠. 해경 특공대가 들어가서 해경 특공대가 들어가고 배가 거의 완전히 침몰하는 시점 아니에요. 완전히 침몰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선수만 남기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들은 정말 절규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이미 오전 11시 23분에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거는 한겨레에서 재판을 해도 소송에 져서 공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어쨌거나 보고는 갔고 그걸 알면서 청와대에서 강남에서 미용실 원장 부른 거예요. 그렇죠. 불렀고 그 보고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315명이 바닷속에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1시부터 해경 특공대가 들어갔고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도선조차 설치를 못하고 다시 막 물 밖으로 나오고 가이드라인 그렇죠. 설치를 못했죠. 못하고 예. 그리고 언딘 기다린다고 우왕좌왕하고 이때예요. 이때 머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좋다. 그래 90분 아니고 100발 양보해서 20분 했다. 20분 한 거가 아무렇지 않냐? 난 이렇게 묻고 싶어 진짜로. 그럼 20분 했다고 해요. 20분 한 게 아무렇지도 않냐? 아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올림머리라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올림머리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혼주들 머리 있잖아요. 어머님들 머리. 이거 하면은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머리 한 45분에서 1시간 하고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하면 그거 혼주머리라고 해요. 그 막 가짜 머리도 붙이고 막 맞아요. 엄청 찌르고 막 네. 그러면 1시간이 더 걸리고요. 원래 머리가 이 올림머리 하기 편한 분들은 조금 덜 걸리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밝힌 건 머리 하는데 20분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장난을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그럼 저는 청와대에다 그럼 메이크업까지는 얼마 걸렸죠?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 하는 거죠. 그거 갖고 왜 말장난을 해야죠 우리가. 왜 75분인지 85분인지 왜 말장난을 해야 하는 거냐는 거죠. 저는 주출입문에 대한 기록을 밝히고 관저 출입부를 공개하고 경호실에 관련된 경호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보안 손님이 있었으면 보안 손님을 공개하고 또 하나의 말장난이 있죠. 외부 출입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은 총무비서관실에서 계약을 해서 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자가 아니다. 외부 출입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요. 그 신하무계 대위, 조화무계 대위라고 하죠. 그 대위가 각을 갖다 주러 갔다라는 것도 외부인으로 상정하고 다 이야기가 오갔어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외부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말장난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 좋다. 그럼 외부인이 아니라고 치자. 그럼 이렇게 드나든 사람들까지 다 공개하자라는 거예요. 보안손님 포함해서.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보도가 한 6시 조금 넘어서 나갔는데 인터넷판에 먼저 나갔죠. 네, 인터넷판에 먼저 나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뭐 찌라시에 한겨레에 무슨 특종이 있다라고 한 오후부터 돌기 시작해서 한겨레에 엄청난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화 아니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먼저 띄웠는데 제가 응대한 게 한 곳은 한 분들은 제가 일일이 응답을 했어요. 뭐냐면 세월호 가족들이요. 유경근 씨가 전화 왔다고. 예은이 아버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문자가 아직도 있는데 문장이 안 와요. 띄엄띄엄 와요. 예.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거 말고 중요한 일을 한 건 없나요? 뭐 이렇게 와요. 그게 그러니까 보도가 됐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님께서 이제 있는데 그건 아버님께서 좀 뭐랄까 좀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머리 1시간 외에는 뭘 한 건가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꼭 밝혀내겠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보냈더니 꼭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와요. 근데 꼭 이게 문장으로 안 오고 꼭 점점점 오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막 묻어나와요. 그렇지. 그리고 안 그러면 이렇게 또 오고 다만 몇 분이라도 중요한 일을 이렇게 또 오고 막 이렇게 봐요. 그래서 기사 써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죠. 예, 그랬었어요. 아니 우리 애가 거기서 그렇게 아빠 엄마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구해줘야 될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90분이 아니다 90분이 아니라 20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감정적으로 그날은 좀 많이 고장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말하다 꼬였는데요. 진짜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는지 난 정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당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당황한 게 맞냐면 지금 이 공개한 시간 물론 이제 JTBC나 이제 다른 보도를 보신 분들 이미 아셨겠지만 이 공개한 시간을 보면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이 이제 오류가 났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서면 보고가 된 걸로 이제 그렇죠. 그런 오류가 10분인가, 네, 오류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비본질적인 일로 대통령을 깎아내리지 마라 벌써부터 이런 보도도 나와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라는 가정도 하고 싶지 않고요.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냥 있는 자료만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전 최소한 마사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이제 마사지가 뭐라고 하죠? 고쳤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조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거조차 공개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90분이 아니다 20분이다. 이거를 도대체 가족들을 얼마나 마음을 찢어놓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60분, 1시간가량이라고 얘기했다가 처음에 60분이라고 얘기했다가 1시간 가량이라고 얘기했다가 75분이라고 했다가 85분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럼 20분 머리 했다고 하면 그럼 메이크업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메이크업은 그러면 15분에 했다고 할 건지 그럼 그렇게 하면 해명이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언론이 취재원을 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저는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국민적인 분노 말고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후속 보도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대통령이 식사를 했다. 점심을 먹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우리가 하고 있었다라고 굳이 얘기하는 게 좀 창피하긴 합니다만 그건 저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점심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인 시간에 정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저녁도 잘 먹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출을 위해서 그 시간 동안 머리를 해야 했고 본인은 정해진 시간에 그 밥을 혼자 먹어야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공개가 됐으면 이제 하는 그 시간에 온 것 같아요. 이제는 공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균열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찾아갔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아마 이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언론에 나온 지금 언론에 나온 올림머리 한 건 맞다. 이렇게. 그것도 맞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기자가 뭐라 물으니까 제가 쓴 기사를 거의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랩처럼 빠르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줄여서. 예. 첫 번째 정오에 연락을 받고 들어간 게 맞느냐. 두 번째 올림머리를 보통 때처럼 한 게 맞느냐. 보통 때라 하면 1시간 반. 예. 핵심은 그 2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오에 들어갔고 그걸 얘기했습니다. 뭐 이건 뻔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오에 연락을 받고 출발을 해서 1시 정도 1시 어간까지 들어가서 90분에 머리를 한 것.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쓰겠다.
혹시나 피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제 본뜻이 아니고 죄송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이 말을 하는 상황은 뭐 이렇게 뭐 기자니까 뭐 이렇게 따로 만나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랩처럼 마지막으로 막 쏟아내고. 전 목소리도 크게. 왜냐면 데스크에 계신 분들도 좀 들으시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시라고. 그리고 원장의 태도도 좀 보시라고. 이렇게 좀 크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짧게 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 못 하시지만 이 얘기를 했죠. 청와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특검은 7시간을 조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출석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저한테 얘기하신 거 말고 더 이것과 관련돼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닫히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그땐 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라 그땐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저는 이제 확신을 했죠. 이분은 언론에 대한 불신은 있고 다만 특검이나 이렇게 좀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는 이 진실을 좀 이야기할 만한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좀 확언을 해서 그때 이제 바로 기사화하려고 마음 먹은 거죠. 그 왜 특검이나 이런 데서는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언론에 대한 불신이 물론 이제 JTBC 같은 경우에는 뭐 촛불 나가면 굉장히 환영을 받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가요? 네. 그러면 토니엔가이 여기서 되게 가깝습니다. 바로 여기 코앞에요. 예, 걸어서 3분. 5분. 예, 빨리 걸으면 3분. 예, 바로 옆에요. 가시면 기자들이 지금 진치고 있어요 안쪽에. 토니엔가이가 결국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제가 청담동에다가 벙커를 자리 잡은 겁니다. 이 근처에 다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예, 청담동에 뭐. 요 바로 앞에 미용실은 네. 최순득, 장시호 네. 10년 동안 머리 한 사람. 단골. 예, 바로 요 앞에. 토니엔가이 말고 딴 데가 또 있어요. 예. 더 고급진데. 거기는 더 고급진데. 아니 우리 벙커에 밥을 대놓고 먹는 그 미용실이에요. 그 원장이. 예. 근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몰랐다. 그냥 졸분 줄 알았다. 예.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졸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몰랐다. 예. 하는 걸 최근에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게 쉽지 않죠 말하기가. 제가 그 미용실 찾았을 때는 예. 한번 그러니까 종편이나 이런 매체들이 한번 거쳐갔을 때예요. 그런데 미용실을요? 근데 거기서 못 잡은 거야 그러면은? 네, 못 잡은 거죠. 근데 거쳐갔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뭐 한겨레는 특별하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얘기 그쪽에서는 어떻게 취재를 하냐면 정말 공격적으로 취재를 해요. 그쪽이라는 게 종편에서. 그래서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막 들이대고 무슨 말을 하면 편집을 해요. 그래서 지네 필요한 말 따서 쓰고. 그렇죠. 그거에 정 원장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예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럼 당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당했죠. 그래서 종편에서 훑고 갔다 그러잖아요. 훑고 갔어요. 그래서 한번 훑고 갔어요. 이미. 네. 그러면 그게 상당히 그 안에서 이 제보가 돈 제보네. 그러니까. 여러 세월호 날에 머리를 만졌다는 제보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보라기보다 세월호 날에 관심을 가질 만큼의 어떤 제보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은 주어가 최순실이면 최순실의 단골 미용실이므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옷뿐만 아니라 헤어도 최순실이 소개해줘서 했다. 이 야마예요. 종편에서 손을 댄 거는. 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이 정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머리를 만지면서 어떤 관계냐? 그렇지. 무슨 혜택을 받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가정은 있었어요. 예. 이거는 그냥 일부 공개를 하는 건데 사실 올림머리를 한 거가 주 목적은 아니다. 내가 알고 싶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알고 싶은 게 따로 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상태가 어땠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해달라. 왜냐하면 머리를 만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 이건 피부 포함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말 보고를 받았는지. 저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합리적 추론입니다. 뭐 제가 확인한 바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받았을 것 같지가 않아요. 보고를 받아놓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보고를 받았는지 90분 동안. 그리고 그 태도는 어땠는지. 그 90분이라는 시간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화 지시도 전화를 받은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전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앞에 TV는 켜져 있었는지 뭐 등등 사실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건 얘기를 절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다고. 뭘 알고 있는 건 있네. 사실 제가 이 취재하면서 저희 TF 팀장이 빠지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차피 얘기 안 한다. 근데 제가 팀장한테 좀 고집을 피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저한테 말한 적도 없고 촉이 왔구나. 그냥 눈빛을 보면 뭔가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알고 싶었던 게 올림머리는 아니었고 정말 우리가 궁금해한 거 대통령의 상태. 예, 상태가 어땠는지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소문의 일부라도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대했는지 90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이후에도 며칠 동안 더 찾아갔거든요. 그걸 좀 설득을 하고 싶어서 설득을 하고 싶은 생각뿐만 아니고 행동을 한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정 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05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래서 마음을 줬다고 봐야죠. 이거를 12년을 만진 거네, 머리를. 예. 그래서 아마 4월 16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 아니, 것 같아요. 샴푸도 지가 계속 쓰던 거 써야 된다고 단종된 샴푸를 막 찾아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자기한테 다가올 때 동선을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정봉주 의원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똑같잖아요. 예. 근데 이 동선을 어겼다고 누군가를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머리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고 아니면 어떤 시간에 어떻게 움직였고를 알면 세월호 때도 알 수 있겠다라고 사실 유추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시 15분에 공개 속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공개 속상이 나타날 때 무조건 머리를 해요. 이 정 원장이.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거 당시에 실핀 10개 정도로 자기가 머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 머리는 혼자 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4월 16일로 포커싱만 한다면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보를 갖고 있었던 기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보도하기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기자가. 예,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미용실에 종편이 왔다 가는 거 빼놓고. 한번 쑥 훑어가고. 예. 그래서 좀 그냥 4월 16일 당일날 제보는 거의 학 기자한테만 독점으로 왔는데 사실 제가 뭐 며칠 동안 한 거는 전혀 힘들지 않았던 게 뭐냐면 오로지 세월호 420분 중에 세월호의 7시간 그러니까 대통령의 7시간 중에 그 머리를 한 시간 90분 이거를 밝혀내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형태가 어땠느냐 뭐 이런 건 사실 관심이 없었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설명을 했고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거 하나고 사실 피가 빗나갔구나. 그래서 이제 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의식이 있냐면 나는 자수성가했다. 나는 떳떳하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일만 충실하고 싶다. 이게 강해서 그렇게 한번 거쳐가니까 상처가 엄청 났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처음 노출돼 본 적도 없었고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자들 처음에 왔을 때는 차도 주고 최소한 앉아 있게는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앉아 있지도 못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취재를 들어오고 자기를 괴롭히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인간은 4월 16일 내가 청와대 들어간 사실을 알고 왔구나. 네, 딱 그것만 저는 오로지 딱 그거 한마디 네라고 대답하는 거 딱 하나만 하면 되니까요. 이미 제보는 상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보는 아주 간단했고요. 주변 취재를 했죠. 근데 이 사람 그런 얘기를 좀 해봐. 청와대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뭐 가방 들어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 토니앤가의 스텝들을 취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스텝들이 피해볼 것 같은데 스텝을 취재한 건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정 원장의 이 어떻게 패턴을 움직이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동선을 그 패턴을 잘 아는 사람들이 청와대에도 있고 새누리당에도 있어요. 새누리당에도 있고 미용업계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머리를 만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엄청난 그렇죠. 베너핏이 살고 있어서 그렇죠. 주치의 같은 거죠. 그래서 주변 미용업계도 그렇고 항상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의 머리를 만진다는 거는 대통령이 가장 가깝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고리 권력일 수 있고 머리를 만지면서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니까 공천의 문제라든지 무슨 그렇죠. 이권의 문제라든지 그럼 머리 만지는 사람하고는 아주 친밀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뭐 알려진 얘기니까요. 남편이 그 새누리당 예비 후보 그렇죠. 출마를 했을 때 남편한테 몰리는 사람보다 이 정 원장한테 몰리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어떤 공식석상에서. 예. 사람들이 여기 대통령 머리를 만지는 걸 알고.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